우리 뇌의 운동 학습이 반복되면 그와 관련된 회로가 굵게 구축된다 했죠. 그 회로를 우리는 전용 신경 회로라 그랬고,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들어온 자극과 정보는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 기술이나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의식적 관여 없이도 그 기술이나 동작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 뇌에 그와 관련된 굵은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되어 있다. 그럼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됐다는 것은 우리 운동 학습 단계로 보면 1단계가 무의식 무능력, 2단계가 의식 무능력, 3단계가 의식 능력, 4단계는 무의식 능력. 그 무의식 능력 단계를 자동화 단계라 그러고, 그건 뇌가 이미 의식적 관여 없이도 자동적으로 어떤 그러한 패턴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한 기억을 이미 내면화되었다 해서 내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현 기억이라는 말은 우리 뇌에 그와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돼 가지고 그러한 기술이나 동작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거의 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요즘 올림픽을 보면 거기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의 기량을 보면 참 감탄하죠. 그러한 탁월한 그러한 운동 수행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건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이미 그와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기술,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내현 기억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운동 학습과 또 그 학습한 것을 반복해서 기억화시킨다는 그런 과정들은 결국은 내현 기억화시킨다. 뇌에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내현이었죠. 내현. 네. 자, 이 내현 기억화된 것은 전용 신경회로인데, 그럼 이제 전용 신경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전용 신경회로. 전용 신경회로라는 게 특정한 어떤 영역이 있거나 신체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뇌가 뇌세포와 1000억 개가 넘잖아요. 그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는 시냅스 연결이라는 그 신경회로를 만들죠. 그러면 하나의 뇌세포가 수많은 다른 이웃 뇌세포들과 병렬적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시냅스 연결은 끊임없이 새로운 조합과 배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당연히 시냅스 연결은 새로운 조합과 배를 만들죠. 그런데 그 시냅스 연결, 특정한 그 연결을 계속 반복시키면, 강한 자극을 주면 그 연결이 아주 굵게 만들어진다. 마치 광 케이블처럼 말이에요. 그 광 케이블처럼 굵게 만들어진 그 시냅스 연결, 그 신경회로를 전용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냅스 연결은 뇌 세포가 1000억 개가 넘는데 시냅스 연결의 숫자는 100조가 넘거든요. 어떤 사람은 20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많은 신경회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어떠한 기능도 못하겠죠. 그럼 운동선수들은 결국은 뭐냐면 운동 수행과 관련된 그 회로들만 발달시켜야 되고 그 회로들만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동작과 기술에 대한 부분을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해서 그와 관련된 그 회로를 굵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완전 자동화시켜 놔야 되는 거죠. 넌 의식적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만들어 놔야만이 그 운동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러한
100조가 넘는 시냅스 연결 신경회로 중에서 특정한 그 신경회로를 전용 신경회로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많은 회로를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뇌는 온갖 산만한 생각들로 어떤 수행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목표 성취나 운동 수행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그 회로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회로는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전형신경회로다. 그럼 전형신경회로가 형성됐다는 것은 집중력이 이미 형성됐다. 그리고 집중력뿐 아니고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과 동작을 아주 자유자재로 감각적으로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위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차단하고 있다. 결국 운동은 그 많은 회로 중에서 특정한 회로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그 회로 형성된 것을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 전용신경에게 묻히는가에 따라서 이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또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각성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전형신경회로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전형신경회로를 형성할 때 어떤 선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묻혀서 형성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안정감과 자신감이라는 그런 정서를 묻혀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을 보면 정말 세계 최강이죠. 그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그 큰 무대에서도 자신이 평소 훈련했던 그러한 능력, 그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거든요. 그건 어떤 상태를 만들었냐면 컨디션과 관련된 거예요. 컨디션. 그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지금 내가 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그 컨디션은 평소 훈련할 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전용신경회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루틴을 활용하는 거고 또 그러한 루틴은 일정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조건 형성화된 거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변수들, 쉽게 이야기하면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면 도쿄 그 경기장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똑같은 어떤 소음, 똑같은 온도, 심지어는 태풍이 부르는 것까지 가상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전형신경회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운동 수행은 의식적 관여가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 무의식적 차원에서 운동 수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운동 학습 과정에서 또는 반복 훈련 과정에서 어떠한 정서를 채색시켰는가 그러한 그 정서들이 이 전형신경회로에 그대로 묻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훈련 과정에서는 세계 최강의 실력을 발휘하다가도 막상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 가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 못해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멘탈이 무너졌다. 멘탈이 약해졌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성적을 못 얻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자기 평소 훈련한 그대로 경기장에서도 발휘해서 원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전용신경회로와 내연기억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내연기억화나 전용신경회로에는 특정한 정서가 채색된다. 그럼 이 특정한 정서가 채색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은 훈련 과정에서 성공 경험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만약에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나 혼보다는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또는 샌드위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시켜줘야 되죠. 그랬을 때 심리적 안정감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만들어지는 기술이나 동작들과 관련된 전용신경 회로가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기 전에 주도 면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점검하고 적군과 아군의 그런 모든 전력을 비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과를 나온다라는 부분들로 완벽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끝내는 거죠. 준비를 끝내고 이미 계산상으로 이겼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내 내면에 이미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을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뭔가 대가품한다고 함부로 전쟁을 하다가는 이거는 니 죽고 나 죽는 꼴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수많은 또 피해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은 내가 미리 이겨놓고, 하기 전에 이겨놓고 승리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러한 그 전쟁에 대한 비유를 스포츠로 가져와 본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이미 이 선수가 어떤 전용신경 회로를 구축하고 어떤 내용 기억화를 만들었는가, 그럼 거기에 어떤 정서를 묻혀서 선수의 심리적 안정감, 멘탈 상태를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뭐냐면 전쟁에 비유한다면 이미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그 실력이 큰 경기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드느냐면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럼 루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하게 되면, 나는 쉽게 얘기해서 호흡 3번만 하더라도 내 상태를, 평소 안정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든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에서 계속 호흡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시합에서 내가 뭐만 하면 호흡 3번만 하더라도 평소에 훈련을 수만 번 했던 그러한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그대로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연기억과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할 때 어떠한 정서를 채색시키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이때 잘못된 그러한 정서가 묻어지게 되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자신의 실력이 절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걸림돌 또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그러한 제한, 걸림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이미 성장한 선수로서 훈련할 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학습한 것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는 전체성으로 연합기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정도 성장한 요 근래의 나의 훈련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불안이나 긴장,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많이 묻어 있다면 이건 우리 뇌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뇌가 연합기억을 이루고 있고 전체성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전용신경회로나 이 내연 기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은 의식적 관여도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수행과 기술들이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면 이 무의식은 전체성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릴 때 그 불안, 그러한 어떤 긴장이 어떤 상태에서 올라오냐면 지금 주변 상황이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인지했을 때,
주로 이제 큰 대회, 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럴 때 그러한 불안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 버리면 자기 몸을 경직시키거나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연기억 전용신경회로가 지금 현재의 문제뿐 아니고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조차도 나중에 본인이 성취 경험을 더 많이 한다든가 주변에서 반복적인 격려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제공해 주기만 한다면 이 선수는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희석되거나 이제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적인 부분만 자극만 줄 수 있다면 놀라운 신경 가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극복이 가능하다.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런 어릴 때의 부정적인 게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선수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더 강한 긍정적인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주변의 어떤 피드백,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